안녕하세요. 자바 언어 기초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상속은 자바 언어인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과 패키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생성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은 무엇이냐?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아 사용하듯이 상위 객체를 상속받은 하위 객체가 상위 객체의 메소드와 필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발된 객체를 재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상속을 통하여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는 자바 지정 예약어인 extense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앞에 적고 그리고 extense 그리고 뒤에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으면은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의 부모 클래스는 여러 개의 자식 클래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는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고, 이때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상속은 안 되고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자원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의 자원을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또 다른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을 오버라이드해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가 상속받은 자원도 자식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장점은 무엇이냐? 상속을 통하여 기존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클래스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을 이용하여 복잡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이미 작성된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합니다.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개발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부모 클래스는 추상적이고 자식 클래스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멀이라는 동물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이게 부모 클래스이면 자식 클래스로는 더 구체적인 고양이, 개, 사자, 원숭이 등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가 도형인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로는 원, 사각형, 마름모, 삼각형 등을 만들 수 있고, 부모 클래스가 학생이라는 추상적인 그런 부모 클래스라면은 자식 클래스는 좀 더 구체적인 초등학생, 중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 것을 부모 클래스로 한다면 더 구체적인 자전거, 버스, 오토바이, 배 등을 자식 클래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속과 그 다음에 클래스 멤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서 물려받은 멤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할 수 있고, 새로운 멤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대체로 부모 클래스보다 속성이나 동작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드 1과 메소드 1이 부모 클래스, 즉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또는 기본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 필드 1과 메소드 1을 가진 부모 클래스가 있고, 이걸 그대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자식 클래스는 우리가 서브 클래스 또는 확장 클래스라고 합니다.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자식 클래스는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 1과 메소드 1에다가 필드 2와 메소드 2와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 필드나 메소드를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 클래스는 대체적으로 부모 클래스보다 속성이나 동작이 더 많습니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관계는요, 우리가 is, 관계, 이런 상속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속 관계 예를 보시면은 책가방은 가방이다, 사과는 과일이다, 자전거는 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책가방, 사과, 자전거 등은 자식 클래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방, 과일, 탈 것 등은 부모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저 관계가 있는데요. 이 해저 관계는 컴퓨터는 키보드가 있다, 자전거는 바퀴가 있다, 가방은 끈이 있다 등의 이런 관계인데요.
이것은 소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포환 관계, 소유의 관계를 해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제 탈 것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이클 클래스에서 이제 탈 것이라는 클래스로 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탈 것 클래스가 이 사이클 1 객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로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속은 아닙니다. 그럼 상속의 선언은 익스텐스 키워드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익스텐스 키워드는 먼저 자식 클래스, 클래스라는 키워드 다음에 자식 클래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익스텐스 키워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필드나 메소드를 적으면 되는데 이때 적는 필드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탈 것, 비클을 익스텐스해서 다 상속을 받고 사이클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상속받은 필드와 연산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멤버 연산자, 점이죠. 다트 이거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퍼 테스트가 부모 클래스이고 서브 테스트가 자식 클래스인 경우에 보시면 이제 슈퍼 테스트 부모 클래스가 지금 이렇게 칼라로 해서 하나 객체를 스트링 칼라에서 뉴 스트링에서 칼라라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스피드 만들었고, 그리고 셋 칼라, 스트링 칼라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 그런 셋 칼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셋 스피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2개와 필드 2개를 가진 부모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 슈퍼 테스트를 상속을 받고요. 이제 서브 테스트 보시면은 불리언 타입으로 터보 하나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셋 터보라는 이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 터보는 불리언 값으로 true 또는 false죠. 값을 받아서 만약에 이 받은 값이 뭐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 결과값이 터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테스트 클래스를 보시면은 자식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메소드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OBJ에서 자식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해 줬고요. 서브 테스트로.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 필드와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셋 칼라 메소드 그리고 스피드 필드 사용했고요. 자식 메소드 셋 터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 거죠. 자동차의 색은 obj.color, 자동차의 속도는 스피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레드와 백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set 터보가 지금 true예요. 그래서 if obj.turbo니까 이게 참이면은 자동차 엔진은 터보입니다가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객체를 생성했지만 부모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가 사용되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들어가서 이제 그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new 자바 프로젝트 창이 뜹니다. 이때 이제 서브 테스트 프로젝트 이름을 서브 텍스트로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finish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고 나면은 서브 테스트가 생겨요. 그럼 이때 왼쪽에 있는 저 삼각형을 누르면 src가 보입니다. src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클래스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new java 클래스 창이 뜨고 이때 클래스 네임 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슈퍼 테스트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이때 패키지에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finish 버튼을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슈퍼테스트.java 파일이 생겼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 슈퍼테스트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라, 스트링 칼라 만들어줬고요. int 스피드, 그 다음에 set 칼라하고 set 스피드 메소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브 테스트를 하나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패키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왜냐하면은 그 퍼블릭 클래스는 이제 하나만 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같이 묶어준 거죠. 그래서 피니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테스트 내용을 적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그 src에서 클래스를 또 새로 생성을 합니다. 이때는 네임 테스트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때는 퍼블릭으로 해줬습니다. 여기 메인 함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퍼블릭 해주고요. 그래서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체크해줬고, 그다음 피니시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 obj 객체 생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들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는 거죠.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실행 버튼을 딱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콘솔 창에 결과가 나오고요. 자동차의 색은 레드이고 자동차의 속도는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true를 셋 터보에 true를 해줬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은 터보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많은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모두 한 폴더 안에 넣어서 작업하면 이름이 중복되거나 어떤 클래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혼동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패키지를 만드는데요. 클래스를 폴더 개념으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패키지에 의한 장점을 보시면은 패키지마다 별도의 이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의 유일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패키지 단위로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패키지로는 java.lang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건 임포트문을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포트되는 자바의 기본 클래스를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java.awt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픽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클래스를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java.io 패키지, 입출력과 관련된 클래스를 모아둔 것입니다. 이런 패키지를 그럼 우리가 선언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주성문을 제외하고 반드시 첫 행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의 도메인 이름을 역순으로 사용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패키지라고 적고요. 이게 패키지를 선언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을 적는데 도메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wsu.univ.com이다. 그러면은 이걸 거꾸로 com.univ.wsu 이렇게 해서 패키지 이름을 적습니다. 자, 패키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기본 패키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public class test인 경우에 패키지 이름을 슈퍼 서브라고 이름을 이제 명시를 하면은 이렇게 슈퍼 서브라는 패키지 안에 뭐 test.java라든지 지금처럼 public class test에서 test.java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패키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 패키지 디폴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밑에 test.java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예제로 만들었을 때 슈퍼 테스트하고 서브 테스트 만들 때요. 그때 퍼블릭 안 하고 패키지로 했죠. 그래서 같이 한 패키지로 들어갔는데 이때 패키지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에 있는 공개된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패키지 경로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패키지 이름이 짧거나 한두 번 사용할 경우가 아닌 경우엔 전체 코드가 지저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com.world.people 패키지가 있고 com.us.people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때 com.world.people 패키지에서 com.us.people 패키지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new 해주고요. com.us.people.lincoln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접두어로 사용해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짧으면은 괜찮은데요. 또는 이제 한두 번만 사용하면 괜찮은 이걸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할 때는 전체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는 거죠. 임포트문은 패키지의 경로를 미리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패키지문과 첫 번째 클래스 선언부 사이에 위치하고요. import 패키지 이름 .클래스 또는 import 패키지 이름 .별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java.util.calendar라고 해주면은 java.util.calendar 패키지에 포함된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import java.util. 별표 해주면은 java.util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외부 클래스의 멤버를 사용할 때 우리가 import문 그리고 정적 import문을 사용하는데요. import문을 쓸 때는 클래스 이름과 함께 사용해야 하고요. 정적 import문을 쓸 때는 클래스 이름 없이 멤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import static java.util.arrays.sort 해줬어요. 그래서 정적 import문을 써줬고요. 그리고 import java.util.calendar에서 import문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서 지금 sort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건 정적 import에서 선언해줬기 그 정적 import로 해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없이 이렇게 sort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calendar.december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디셈버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건 칼렌다에 있는 디셈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import 문을 썼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과 함께 이 필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get instance라는 요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import 클래스인 import로 이제 불러온 클래스인 칼렌다에 있기 때문에 calendar.get instance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과 함께 메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자식 클래스와 부모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만 호출될까? 아니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도 호출될까? 라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자식 생성자를 호출하면 부모 생성자도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슈퍼 테스트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 테스트가 이 슈퍼 테스트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클래스에서 이 서브 테스트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마치고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로 되돌아오고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슈퍼테스트에 그 프린트문을 써가지고요. 슈퍼테스트 생성자를 프린트하게 줬고요. 그리고 서브테스트 자식 클래스에는 서브테스트 생성자를 출력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R이라는 객체를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 예, 그리고 클래스 네임 테스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표시 그대로 해줬고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하고 피니시 버튼 눌러줬어요. 그래서 코드를 다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또 만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슈퍼 테스트, 네, 그 부모 테스트 이런 만들고 패키지 체크해줬고요. 피니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코드 슈퍼 테스트 생성자 출력하는 요 생성자 메소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그래서 서브 테스트 적어줬고 패키지 체크해줬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했죠. 서브 테스트 생성자가 이렇게 서브 테스트 생성자를 프린트하는 이런 생성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슈퍼 테스트 생성자 출력되고 서브 테스트 생성자가 출력돼서 자식 클래스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를 호출하게 되고 부모 클래스 호출이 끝나면은 자식 클래스로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또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식 클래스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하면 자식 객체는 부모 클래스에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를 숨깁니다. 숨겨진 메소드를 호출하려면은 슈퍼 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슈퍼는 현재 객체에서 부모 클래스의 참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식 생성자는 첫 행에 부모 생성자 호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에 의해서 부모 생성자 슈퍼 테스트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슈퍼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안 쓸 경우에. 쓰면 이제 그 슈퍼 코드에 의해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안 쓰는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슈퍼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 생성자는 첫 행에 부모 생성자 호출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슈퍼 테스트에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디폴트 생성자 슈퍼 테스트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식 클래스를 보시면요. 생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디폴트 생성자인 서브 테스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서브 테스트는 먼저 부모 생성자 슈퍼를 호출하게 되죠. 근데 부모 클래스에는 슈퍼 테스트 인트는 있는데 슈퍼 테스트 생성자가 없어서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메소드의 그러니까 매개 변수 메소드 그러니까 생성자의 매개 변수 타입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 생성자의 첫 행에 인위적 부모 생성자를 이제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슈퍼 X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네, 생성자가 없어요. 부모에는. 그럼 컴파일러는 디폴트 생성자 슈퍼 테스트를 추가합니다. 근데 부모 클래스에 슈퍼 테스트 생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 테스트에서 이제 int x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접근 지정자의 접근 범위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접근 지정자 public, protected 그리고 아예 안 쓰는 경우 private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동일 클래스에서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ivate를 제외하고는 다른 패키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ublic과 protected는 자식 클래스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public일 경우에는 전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rivate 멤버는 자식 클래스에 상속되지 않고요. 클래스 멤버는 어떤 접근 지정자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protected와 private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보다 가시성을 더 좁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클래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상속될 수 없는 클래스인데요. 대표적인 파이널 클래스로는 스트링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트링은 파이널 클래스예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의 모든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없고요. 특정 메소드만 오버라이딩 하지 않도록 할 때 이 파이널 메소드로 선언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상속과 패키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생성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